자, 이제 3차 방정식 바로 조립제법이 보이죠? 그래서 1을 넣어보면 빵이 되니까 우리가 1로 조립제법을 해볼 텐데 사실 이 정도는 암산으로 됩니다. 충분히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봐. 했을 때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x제곱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야? 2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빼기 3이네. 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이 와야 상수항이 얼마로 맞아 떨어져요? 마이너스 3으로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자, 해보세요. 하면은 굳이 맨날 그 니은자 해가지고 조립제법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x는 1이라는 근이 하나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보니까 판별식이 음수죠. 이때 이 두 근을 뭐라고 부를 거야? 알파랑 베타라고 부를 거래. 자,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저거 막 전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야, 이건 근이잖아. 근이니까 뭐 해도 괜찮다? 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알파라는 친구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플러스 3은 0. 이게 지금 성립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대입해도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참이야. 이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요만큼 있죠? 더하기 3을 해서 0이라는 뜻이니까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겠지.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여기는 3이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 해주시면 답이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전개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3차 방정식이면은 어떤 게 조립제법이 좀 더 일반적이니까 조립제법으로 한번 조금 전개를 쭉 해서 인수분해 해보자. 자, 그럼 이제 딱 보니까 1 넣으면 빵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1, K가 나오고, K 하면서 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텐데 말이야. 자, 여기서 지금 무슨 근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한 허근이래. 근데 얘는 지금 무조건 실근이거든요. 그럼 허근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개수니까? 실개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실개수. 그 다음에 어디 조건까지 같이 허근.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있으면은 나는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무조건 무슨 근을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첫 번째 근이 Z면 또 다른 근은 must 누구다? Z 바라겠구나. 이제 요 얘기가 나오겠지. 근데 문제상 아예 대놓고 두 근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계수를 써보시면은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에서는 이거 얼마라고 줘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제시돼 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K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그 원칙은요, 문자를 줄이는 거야. 자, 소거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y를 뭐라고 쓸 수 있지? 이항시켜 주시면 y 대신에 우리가 x 빼기 3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x제곱 빼기 x 곱하기 y 대신에 x 빼기 3 빼기 x 빼기 3. 자, 요것을 만족하는 x를 찾아주시면 돼.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얘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 자, 만약에 x값이 p면 그거에 따른 y값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x값이 결정되면 y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x값이 두 개다. 그러면 당연히 y값도 두 개인 거고요. x값이 중근이다. 그러니까 하나지, 하나. 그러면 y값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y값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요, 얘가 서로 뭐 했으면 좋겠다고?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x값이 두 개, 그치? 그럼 y값도 자동으로 똑같이 두 개가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k 최대값을 원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을 원하는 거지. 즉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그럼 판별식이 양수다. 요걸 이제 풀어달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만 좀 해볼게요. 그럼 전개했다 생각하면 여기 x제곱은 사라져서 전개하면 여기 3x가 남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누가 남아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빼기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빼기 9는 k.
자, 오른쪽 다 이항시킬게.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켜주시면 x제곱이고 계산해서 이항시켜주면 빼기 9x 더하기 k 플러스 9는 0이 됩니다. 자, 너의 판별식이 무엇이면 좋겠다고?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81 마이너스 4배의 k 플러스 9가 양수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항시켜서 4로 나눠주시면 k 플러스 9는 작아요. 4분의 81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k는 4분의 81에서, 그치? 얘는 4분의 36이니까 81에서 36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45가 되나요? 그럼 36을 더했을 때 81이 되는 게 맞네. 그래서 얘가 대략 11점 뭐뭐뭐니까 k가 11점 뭐뭐뭐보다 작은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자연수 최대 누구예요? 11이 되겠죠. 이렇게 그냥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돼. 그러니까 x가 2개여야 순서상이 2개가 나오겠죠. 이게 사실은 이제 개념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가 0입니다 라고 주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a랑 b를 구해봐 라고 하면요, 이거 절대로 a는 0, b는 0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금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기억이 나시기 바래요. 자, 아무런 말 없이 이걸 만족하는 a, b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야, 이것도 근이 맞거든요. 이것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얼마고 1이고 b가 i여도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실제로 대입해 보면은 0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문자는 2개, 미지수는 아니야, 힌트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문자의 개수가 관계식보다 많아요. 힌트가 너무 적은 거야. 그러면 부정방정식. 만족하는 a가 순서상이 무한계예요. 무한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 만약에 이 a랑 b 앞에 야, 이 너네들은요 실수라는 조건이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무한개의 a, b 순서상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다 지워지는 거야. 왜? a랑 b가 실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 지우고 하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a가 0, b가 0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귀류법이라는 걸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차피 그냥 답을 내기 위한 거니까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 a, b가 실수라는 말이 붙으면 그때는 너도 0, 너도 0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a랑 b가 0이다 라고 외우기보다는 a는 뭘 뜻하는 거죠? 실수부. 실수부가 0, 허수부가 0.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실수부도 0이야. 허수부도 0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를 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원래 원리 원칙이야. 그래서 i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쪽에 모아주고 i가 없는 친구, 즉 실수부는 이쪽으로 한번 모아줘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저 x, y가 정수, 즉 실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여봐. 실수들 모여봐. 그럼 여기 3x제곱 있죠. 자, 실수들 모여봐 하면은 마이너스 10 xy가 있죠.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이항시켜 주시면 여기 빼기 8 이렇게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허수부 모아볼게요. i가 붙어있는 친구들 2x제곱, 또 i가 붙어있는 친구들 마이너스 5xi니까 마이너스 5x 있겠죠? 그 다음 이 친구도 이항 치워주시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어디부? 실수부도 0이어야 되고 허수부도 0이어야 얘가 지금 좌변 우변이 아예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우변이 뭐라고? 이게 사실 0 더하기 0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0, 얘도 0 이렇게 맞춰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자가 하나인 거 푸는 게 먼저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요, 인수분해 2, 1, 4,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빼기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지금 플러스가 들어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x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4가 정수가 되는 거죠. 저기는 이제 분수니까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값이 4로 결정돼요. 그럼 x가 4니까 4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3 곱하기 16 빼기 40y 마이너스 8은 0이어야 돼. 자, 그럼 우리 8로 약분할까요? 8로 우선 약분해 주시면, 아니야 8로 그래 8? 그냥 봐, y 구하면 되죠. 그럼 40y가 3 곱하기 16 빼기 8이니까 y 얼마니? 자, 이거 계산하면 40인가요? 그럼 y 값 1이겠네요.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x가 4, y가 1 이렇게 결정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찾는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될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도 내용 정리가 조금 꼼꼼하게 잘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언제? 사실 중간고사 때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나왔었던 얘기들이니까 잘 저 조건, 앞에 있는 조건 빼먹지 말고요. 우선은 연립부등식해를 구하는 거니까 위에 거 계산해 보시면은 인수분해가 x-3, x-8.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친구 인수분해 보시면은 k 빼기 3이랑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가 둘 다 뭐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k 빼기 3이랑 k 플러스 3을 기준으로 퍼지는 거니까 대소관계가 명확해요. k 플러스 3이 k 빼기 3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등식해로 그려주시면 x는 k 빼기 3보다 작거나 k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한번 쫙 써볼게요. 쫙. 자, 지금 k 빼기 3이 이쯤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체크하면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간격이 6이에요. 이건 간격이 6이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공통 부분을 찾을 거야. 자, 요게 지금 2번 부등식 해예요. 이게 2번 부등식의 해입니다. 얘랑 1번 부등식의 해, 요거 있죠. 이게 1번이죠. 1번.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을 거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부터 8이 여기 있어. 3부터 8이 여기 있으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제 3부터 8이 쭉 움직일 거라고. 근데 3부터 8이 이런 데 있으면 공통 부분이 누구야? 3부터 8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면은 답이 3이고 8이야. 근데 그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그림은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그림이 될 수 있냐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고. 근데 얘는 끽해봐야 지금 5칸이죠. 이건 6칸이죠. 5칸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쭉. 이 5칸은 6칸보다 짧게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자, 그럼 만약에 요 그림이었으면요. 2번과 1번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죠. 그럼 여기는 부등식이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3보다 크고 누구보다 k 빼기 3보다 작다잖아. 근데 얘랑 얘는 2칸 차이가 되니까 얘가 5가 되라는 뜻이지. 그 첫 번째 답. k가 8이면 됩니다. k가 8.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 보면은 이때는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없어 하다가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촥. 여기가 지금 누구고? 3이고 여기가 8일 때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1번 해니까 어디부터 어디야? k 플러스 3부터 어디까지죠? 8까지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2칸 차이여야 돼. 얘가 8이면 얘 보고 6이 되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때는 k가 3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가족권은요, 부등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등식이 나면 항상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최고차의 개수를 꼭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암묵적으로 양수인가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근의 모습이 살짝 바뀌거든요. 만약에 말이야, 얘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 2x 빼기 3. 얘는 이제 감소함수니까 얘 쭉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나는 지금 찾고 싶은 게 어디냐면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야. 근데 보니까 규칙이 어디서 바뀌냐면은 교점에서 지금 그 규칙이 바뀌고 있는데 말이야. 2차 함수가 더 큰 쪽을 보면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얘는요, 사이잖아. 그 범위 안에서 들어오려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개형은 만족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생겨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뭐다? 저 디자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개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것보다 왼쪽에서는 직선이 더 위에 있고요. 얘랑 얘 사이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죠?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지? 근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네요. 0부터 1이래. 0부터 1. 여기가 무조건 0이고 얘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는 우리 px가 몇 차? 우리 2차 함수가 위로 볼록. 즉 최고 차인 개수가 음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또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세팅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누가 아니 px랑
누가 만났다고 했을 때 빼기 2x 빼기 3이 만났다고 했을 때 그들의 교점 x좌표, 교점 x좌표가 누구란 뜻이야? 0과 1이란 뜻이. 그 말은 즉슨 그들의 만남이 근이 어디다? 0과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나는 뭐 해볼 수 있다? 원래 이렇게 이양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설명하느라 하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이양시킨다고 해서 근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여전히 2차 방정식. 2차의 근은 0과 1이어야 돼. 그럼 최후창계수 뭔지 모르죠? 근이 0이 되려면 x인수, 1이 되려면 x-1이라는 인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px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ax, x-1 빼기 2x 빼기 3. 여기까지 우리가 px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창계수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힌트를 줬네요. 얘랑 누구?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3짜리가 뭐였다고? 접했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접하 있겠지. 그치? 중근을 가진다는 게 곧 접한다는 거니까 px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냈잖아요. 그럼 제가 이양시켜 볼게요. 전개하면 이렇게 아이고 ax잖아. 빼기 2x 빼기 3. 이게 지금 px예요. 얘랑 누구가 빼기 3x-2. 얘가 지금 무슨 근을 가지고 싶다고? 중근을 가지고 싶대요. 그래서 통하고 이양시켜 주시면 얘가 ax제곱 빼기 a-1x 빼기 1은 0이 될 거야. 얘가 중근을 가진데 중근을 가진다는 건 결국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니까 D 땅 해주시면 얘는 a-1의 제곱 플러스 4a가 0이 되거든요. 근데 전기에서 내가 또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얘가 지금 이쁘게 완전 제곱식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하이쿠 흥분했다. 1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A값을 찾을 수 있네. 제곱해서 0이 되는 건 얘 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A값이 얼마다? A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X가 완성이 됐죠. PX는 뭐다? 마이너스 X, X-1 빼기 X 빼기 3.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P 얼마 값을 구해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보자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통하고 대입하면은 1이 되고요. 빼기 2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찾는 답이 마이너스 3이겠네요. 만남을 수식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게 기초 체력 기른 데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기초 마인드 항상 부등식이 오면은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항상 두 가지 모습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얘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 그렇지? 해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볼인지 위볼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우선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 되죠? 조립제법 해보시면은 1을 넣었을 때 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조립제법 안 해보죠. 이거 하는데 뭐 조립제법을 합니까? 1이라는 게 딱 나왔으면 여기가 빼기 3x제곱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빼기 x제곱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2x가 와야 되는 거고 상수항을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2를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한 실근 1. 여기가 허근이죠. 허근 이쪽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거 너는 지금 실개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실개수. 그래서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또 다른 허근은 켤레일 수밖에 없는 거지. 실개수 조건이 있고 허근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써볼 수 있는 얘기가 너희들의 합이 지금 여기서 얼마구나? 2구나 라고 써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메가 봐도 얼마다? 2라고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찾으려고 하는 이 값을 조금만 정리해 보시면은 얘랑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 바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죠?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너의 n제곱이 256이 되는 걸 찾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좀 보니까 그래 2 빼기 오메가는 사실 뭐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그냥 오메가 바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래서 오메가 바를 n 거듭하면 256이 될 거래. 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해 공식 써서 한번 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준 겁니다. 1 빼기니까 i가 되겠죠. 자, 그럼 요 같은 경우는요. 얘 제곱했을 때 바로 좀 이쁜 숫자 나오죠. 자, 제곱했을 때 바로 순호수 나오죠.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제곱해. 순호수 나왔으니까 바로 딱 이쁜 값 나온다고 이제. 그럼 얘 얼마 나오죠? 그럼 얘는요, 빼기 4가 나오죠. 근데 256은 2의 몇 승이야? 8승이잖아요. 2를 8번 곱한 거잖아. 지금 4제곱 한 거거든. 4제곱. 너를 4제곱한 게 4야. 그럼 사실 이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너를 8승하면 얼마였겠어? 16이죠, 16. 16은 2의 4제곱이라고 하죠.
그럼 얘 만들려면은 이제 양면 한 번만 더 제곱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6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제곱하면 2의 8승 되는 거고, 제곱하면 너의 16승 되는 거지. 그래서 n값은 16이 됩니다. 자, 이거 유명한 거죠. 세제곱해서 1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항시켜줘. x3승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지금 세 근을 가지는데 여기서 1이라는 실근을 하나 가지고 여기가 판별식을 조사해보면 음수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가 여기 근이었던 거야, 여기. 그치? 근데 얘는 보니까 무슨 계수다? 실계수다. 실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근을 가진다? 켤레 무리근, 아니야. 켤레 복소수근을 가진다.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성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 머스트 뭐 하자고? 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첫 번째, 근은 뭐 할 수 있다? 근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 있죠? 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는 오메가 3승도 다 뭐야? 1이다. 이거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랑 너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여기다도 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성질은요. 어떻게 알아낸 건가요? 근에게만 주어지는 자격 뭐 할 수 있다? 근은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아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우리 충분히 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구나? 두근의 곱은 1. 이 정도 할 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챙겨 둡시다.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성질이 있냐? 오메가를 제곱한 게 얼마다? 오메가 바랑 똑같고요. 그 오메가 바를 제곱한 게 뭐야? 오메가. 널 제곱하면 너가 되고요. 널 제곱하면 너가 되는 이런 특이한 성질들도 있더라. 자, 증명은 간단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요거 좀 써보면은 양변에 오메가를 제곱해봐. 양변에 오메가 제곱하면은 오메가 3승,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근데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그냥 1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똑같구나 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성질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참거짓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자, 맞아요? 틀려요? 저희 1번 보니까 맞아요. 니은 이게 좀 더 쫄게 나오면 분수 싫어. 분수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분수는 항상 우리 어디 쳐다본다? 곱을 쳐다보시면 좋겠어요. 분수는 우리가 곱을 보시면 이 분수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오메가 분의 1은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얘는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곱해서 1이라는 것들이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얘는 오메가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바. 그럼 여기는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거죠.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는 그냥 오메가죠. 얘는 뭐죠? 오메가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메가 제곱 오메가. 그치?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만큼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이만큼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들은 같구나 라고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한 것들을 계속 최대한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여기 봤더니 여기 있네.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오메가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변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오메가 제곱의 뭐다? n승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메가 제곱은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좌변이 오메가 바의 n승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얘랑 얘가 지금 똑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분모는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바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바뀐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똑같아지는 n을 찾아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지금 얘네가 부호만 반대인 거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가 부호가 똑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n이 무슨 수면 되는 거지? 이 n이 짝수면 얘도 플러스 쪽으로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우리 n은 짝수를 원하는 거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100 이하의 짝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개가 맞아요? 50개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상하게 연결해서 막 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의 성질, 그치? 요 성질 가지고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복잡해져 있는 걸 좀 간단하게 바꿔볼 수 있다. 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등식의 기초를 쌓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우선은 이 밑에 있는 부등식은 아주 쉽게 풀리죠.
이건 뭐죠? x가 1 초과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입니다. 그럼 저 친구는요. ax-1이 누구보다 21보다 작고 마이너스 21보다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22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다음에 내가 지금 x의 범위를 이제 구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치? 그냥 쓱 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등식 다룰 때 최고 차이 계수가 미지수면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는 거다.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0일 때, 양수일 때, 그리고 뭐일 때? 음수일 때 진짜로 이렇게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부등식을 다루는 아주 기본 마인드예요. 자, 그냥 막 나누시면 안 돼. 그냥 막 양수야, 막 음수야 하면 안 돼. 진짜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뭐라면? 0이라면, A가 0이라면요. 사실 이거는 X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되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0은 마이너스 20보다 큰 게 맞고 22보다 작은 게 맞아요. 자, 만약에 A가 0이면 이때 X는 뭐라고? 모든 실수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실수가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1보다 크다가 나왔지.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누가 되는 거죠? 이거는 1보다 크다가 돼. 그러면 1보다 큰 정수는 세상에 몇 개 있어요? 무한개죠. 자연수 x가 2개가 아니라 무한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엄밀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A가 양수라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은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러면은 A분의 마이너스 20 A분의 22 그러면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음수 이 친구는 양수인 게 확실하죠. 그럼 이제 풀러 갑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요 부등식의 해는 지금 누구보다 크다고? 1보다 크다로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2번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좀 우리 몇 개의 자연수를 좀 써줍시다. 그럼 얘는 이제 범위를 체크할 때 음수부터 양수까지거든요. 그럼 음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 그럼 A분의 마이너스 20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갔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2개. 아, 그럼 그 2개가 이미 결정된 거죠. 그 2개는 필연적으로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2랑 3일 수밖에 없죠. 딱 2랑 3만 있어야 돼. 그래서 쭉 가다가 누구가 A분의 22가 여기에서 딱 멈추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A분의 22는요. 3이랑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누구? A분의 22는요. 3이랑 4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이 부등식 문제는 항상 그놈의 등호 체크 때문에 답이 하나씩 바뀌어버려요. 등호 체크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한번 체크해보자. 야, 얘가 만약에 3이면 될까? 얘가 만약에 3에서 뚝 떨어지면 자연수가 2개 나오나요? 아니죠. 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4면 괜찮은가요? 4면 어차피 4는 빼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자연수는요. 2랑 3 딱 2개인 게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답 내주시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군. 그럼 이제 우선 요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A가 양수니까 양변에 A를 곱하면 3A가 22보다 작다죠. 그럼 A는 3분의 22보다 작다죠. A는 3분의 22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여기 한번 이제 풀어주시면 양변에 A 곱하면 4A는 2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A는 누구보다 4분의 22? 4분의 22? 2분의 11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5점 얼마. 이 친구는요. 7점 얼마. 여기에 있는 정수의 이쪽 동네에서는요. 누가 있겠다? 6과 7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자, A가 음수라면 이쪽 A가 음수라면 그럼 A로 나눌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A분의 22 A분의 마이너스 20 A가 음수니까 얘는 음수예요. A가 음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한 거랑 똑같은 케이스네. 이때는 여기만 이제 바뀐 거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될 거고 A분의 2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22 3과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뭐라고? A분의 마이너스 22 말이야. 지금 누구랑 누구? 3이랑 4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럼 A가 지금 뭐라고? 음수예요. 음수. 자, 양변에 A를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여기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쫙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4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쫙 바뀌니까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는 그러면 3A가 부등호 방향 바뀐다.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20 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6.5시기.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 범위에 있는 정수는요.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6이랑 5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정수들을 다 더해달라고 돼 있어요. 그럼 더해주면 얘랑 얘는 상쇄니까 우리 7 빼기 5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부등식 최고차항계에서 모을 때, 미지수일 때 우린 항상 부호를 나눠서 계산을 한다는 그 부등식의 절대 원칙. 너무 개념 학습할 때 좋은 문제예요. 막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다음 마지막에 뭐 체크해 주신 거? 등호 여부. 어디 쪽에 이제 등호가 붙는지 꼭 체크하는 거는 이거 외울 수 없어요. 자, 연습을 논리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누구랑,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9랑, 누구죠? a제곱 마이너스 6a라는 애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소를 좀 판단해 주셔야 돼. 만약에 얘가 더 크면 그때는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9가 더 크다면 그때는 숫자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 둘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는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두 수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대소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대소 비교의 기본 원칙은 계속 나옵니다. 어떤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이 두 수의 대소 비교는요. 그냥 둘이 빼보면 되는 거야.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A가 크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둘이 같다는 뜻이고. 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럼 B가 더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너를 A라고 생각하고 너를 B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냥 두 수를 뭐 해보면 된다? 빼보면 돼요. 빼보면. 근데 조금 더 쉬운 게 아무래도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에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한번 빼볼게요. 자, 근데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에서 얘를 빼잖아요? 그럼 되게 익숙한 모습이 나와요. 얘가 나와.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뭐죠? A-3의 제곱인 거죠. 실수의 제곱이라고? 그럼 넌 항상 뭔데? 0 이상인데. 나 지금 여기서 이걸 뺐어요. 여기서 이걸 뺐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뺐더니 A 빼기 3의 제곱이 나왔어. 근데 A 빼기 3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친구가 3이라면 두 수는 같은 거예요. 얘랑 얘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A가 3이 아니라면 그때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때 누가 더 크다는 뜻이야? 항상 얘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두 번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3이면 여기도 똑같이 9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요. x 플러스 9의 제곱이 0 이하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밑에도 x 빼기 6 x. 자, 여기다가 3을 넣어봐봐. 그럼 얼마 나오죠? 플러스 10 나오나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누구밖에 없어요? 요 부등식의 해는 딱 마이너스 9밖에 없죠? 자, 요 해는 누구죠? 마이너스 10부터 6이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만족하는 x가 딱 하나 존재하고 싶어요. 하나 딱 존재하나요? 존재하네. 마이너스 9 딱 하나만 있네요. 이거 괜찮다. 그래서 A가 3이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 등호 여부 항상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자, 만약에 A가 3이 아니라면 우리는 알죠?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무조건 더 크다고. 얘가 무조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9가 여기 있어야 되고 A제곱 마이너스 6A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등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등호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건 좀 쉽다.
얘는 지금 누구랑 누구죠? 2a랑 여기는 2a 빼기 16이니까 야 이건 대수관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네. 자 2번 부등식은요 무조건 얘가 더 작죠. 얘가 무조건 더 크죠. 그래서 2번 부등식은 해가 2a 마이너스 16 2a 이렇게 무조건 되네요. 그랬을 때 얘랑 얘랑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다. 뭐? 자, 이 두 번째 해를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너가 지금 어떻게 오면 되는 거죠? 딱 하나만 생겨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촥촥촥 이렇게 딱 겹치면 되는 거야. 여기서만 딱 겹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실수가 딱 하나만 생기는 거지. 그 첫 번째 답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a가 마이너스 9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답은 뭐겠어요? 얘가 쭉 와. 그럼 이때 뭐야? 해가 무수히 많죠. 그러다가 또 하나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요럴 때. 딱 요거 괜찮죠? 여기가 지금 누구고? 여기가 지금 2a-16이고 여기에 지금 딱 2a가 왔어. 그럼 딱 여기서 하나만 또 생길 거거든. 아, 이렇게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얼마 나오나? 여기서는 지금 a가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옵니다. 아, 오케이. 여기서 a가 얼마 나온다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 요것도 이제 괜찮으니까. 그럼 요거 풀어주시면은 이항시킬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a. 이항시키면 플러스 16이 0인 거죠. 아, 이거 쉽네요. a 얼마 나와요? 4.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겠다. 그래서는 4도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가능한 a 값이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2분의 9를 빼주시면은 합이 나오겠죠. 그럼 7에서 2분의 9를 빼주시면은 얼마겠어요? 2분의 5가 내가 찾는 답이겠네. 케이스 분류해 주는 거. 그 첫 번째. 여기서 이 마이너스 9랑 a제곱 빼기 6a랑 누가 더 큰지 대소 비교하는 거 있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한번 케이스 분류 잘 해주셔서 a가 3일 때, 3이 아닐 때 나눠서 각각 좀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대소 관계가 명확하죠. 2a, 2a 빼기 16. 당연히 2a가 더 큰 거죠. 그럼 여기는 큰 고민 없이 바로 부등식의 해를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첫 번째. 3일 때, 3이 아닐 때 나누는 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가족권 봤어. 나주권 봤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가랑 나를 같이 콜라보 시켜 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 베타 대신에 우리가 사실 가족권 때문에 얘를 F 베타라고 써도 괜찮거든요. 그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0을 넣어도 얘가 작아. x에 1을 넣어도 얘가 작아. x에 100을 넣어도 얘가 작아. 그 말은 뭐야? 이 F 베타가 최소란 뜻이죠. 아, 맞아. 우리 fx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겠지. 언제?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콜라보 시켜주시면 우리가 fx를 어디까지 세팅할 수 있냐면 최고차항에서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요 몇 콤마 몇에서 베타 콤마 베타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이차 함수다라는 걸 세팅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2차 방정식이죠.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 라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저기다가 이제 뭐 해보는 거야? 그래, 알파 대입하면 성립, 베타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저기다가 착착착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저 방정식 한번 써볼게요. 자, fx 대신에 이제 2분의 1 누구라고?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얘 이항시키가 그냥 그냥 이대로 쓰자. 요거죠. 자, 너희 두 근이 지금 알파랑 베타니까 근 대입해도 괜찮은 거죠.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선은 베타 대입하는 게 좀 더 이뻐 보이니까 우선 베타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0 되죠? 그럼 여기 얼마죠? 2 베타는 K. 자, 이거는 근을 대입했기 때문에 성립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관계식 알아냈어요. 우리 K는 뭐다? 2 베타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근이니까 대입하려고. 그럼 뭐죠?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자, 우리 이 K가 2베타인 걸 알았으니까 요 K는 이쪽으로 이항시키자. 그럼 베타 빼기 2베타니까 빼기 베타죠. 여기 계산하면 빼기 베타야. 자, 알파 대입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알파 대입하겠죠? 그럼 빼기 베타입니다. 그럼 이게 0.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오게 돼요. 대입한 다음에 이항시키면 이런 관계식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버리면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알파랑 베타는 다르니까.
즉 여기가 0이 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실 뭘 알게 되는 거죠?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알파는 베타 빼기 2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자연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끝났어. 생각보다 뭐 그렇죠? 여기까지만 알아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F형. 자, F형은요, 뭐죠?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우리가 알파를 아까 뭐라고 쓸 수 있었죠? 베타 빼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베타 빼기 2니까 2베타 빼기 2야. 2베타 빼기 2입니다. 자, F 알파는 F 베타 빼기 2랑 똑같은 거죠. 알파가 베타 빼기 2니까. 그럼 여기다 베타 빼기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베타 빼기 2를 대입해 보면 2 플러스 베타가 나오죠. 그 생각보다 이제 식들이 조금 이쁘장하게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 베타 제곱. 얘가 지금 그러면은 3베타죠? 3베타? 그럼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얘랑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베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베타 제곱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우리 베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 2차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베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가 자연수인데 어머나 세상에 누구도 자연수야. 알파도 자연수지. 근데 여기다가 베타가 1이면 알파는 자연수가 아니죠. 2도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베타는요 3이랑 4만 돼요. 그래서 베타 값이 2개니까 F 값도 2개가 나오게 돼요. 자, F6 이제 구하러 갑니다. F6. 자, F6. F6은 2분의 1 6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네요. 자, 근데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3이랑 4죠. 그럼 3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첫 번째 F6은요. 자, 2분의 9 더하기 3이니까 2분의 15죠. 자, 이건 베타가 3일 때야. 그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4를 대입하면은 2 플러스 4니까 6이겠죠. 첫 번째 F6, 두 번째 F6. 이거는 3일 때, 이거는 4일 때. 둘이 곱해주시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오게 돼요. 45가 되겠죠. 첫 번째 이 fx 세팅하는 게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콜라보 시켜야 돼서 우린 이 베타 콤마 베타가 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야, 이거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다 라는 것을 딱 세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였었죠?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었죠? 오, 여기 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한 거죠? 그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럼 대입을 통해서 우리는 K가 2베타구나. 그 다음에 알파가 베타 빼기 2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요거니까 마지막 요건 그냥 그대로 쭉 써준 거야. 쭉 써주면 베타의 범위가 나오면서 자연수 베타 1, 2, 3, 4였는데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가능한 베타가 3, 4였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